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독도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베가 사망한 이후에 조용하나 싶었던 독도 문제가 다카이치 사나에가 총리가 되면서 다시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는 지난 25년 11월 17일 두바이에서 열리는 에어쇼에 참가를 할 예정이었고, 그래서 10월 28일 독도 상공에서 태극 문양을 그리는 특수 비행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대에서 공개하지도 않았던 이런 훈련 내용을 일본 측이 알아냈고 우리 외교부에 항의를 했으며, 더불어 오키나와에서 예정되어 있던 중간급유마저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11월 6일 외교 군 당국자에 따르면 블랙 이글스 팀은 T-50B 특수기 9대와 C-130 수송기 1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17일 개막하는 두바이 에어쇼에 참석하기 위해 중간 기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기존에는 대만 가오슝 기지를 이용해 왔지만 올해는 일본 오키나와현 나하 기지를 경유하는 방안이 검토되었고, 양국의 국방당국은 수개월 전부터 일본 항공자위대 기지를 통한 급유를 추진해 왔고요. 이는 한일 안보 협력의 상징적인 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블랙 이글스가 독도 상공에서 훈련 비행을 했다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중간 급유를 거부한 것입니다. 일본은 독도를 자국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을 하면서 다케시마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번 급유 중단 과정에서도 동일한 억지 주장을 펼친 것입니다. 물론 어떻게든 독도를 세계적 문제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일본의 입장에서는 지나칠 수 없는 기회였을 것입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일본의 도발에 끌려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무대응이 가장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부 차원의 무대응은 합리적인 것이지만 우리 국민들은 끊임없이 독도에 대하여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주관적 주장을 펼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독도의 가치. 독도는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일본이 끊임없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장으로서의 가치, 지질학적 가치, 지하 자원적 가치, 경제적인 가치, 정치 사회적 가치, 군사 전략적 가치 등 많은 가치를 갖고 있는 독도를 일본이 노리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 중 특히 지하 자원의 가치 면에서 볼 때 독도 주변에는 천연가스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석유가 나오지 않는 우리나라나 일본으로서는 큰 에너지 자원이라고 할 수가 있고, 경제적으로도 1982년 채택된 유엔 해양법에 따라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뿐더러 군사적으로도 일종의 막루 역할을 톡톡하게 해낼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점 때문에 일본은 끊임없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는 것이며, 일본은 이를 통해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만들어 국제법정에서 재판받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당연히 우리 땅인 독도를 일본의 우김으로 인해서 법정에서 우리나라 땅임을 주장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해야 하고요. 만에 하나 법정에서 일본에 손을 들어주기라도 한다면 우리 땅을 고스란히 빼앗기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자꾸 대외적으로 독도를 자신들의 땅이라고 우기는 것을 원천봉쇄하려는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독도가 분명히 우리 땅임을 밝히는 몇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일본의 주장과 그 허구성. 그렇다면 먼저 일본이 독도를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근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러일 전쟁이 발발한 후 일본은 러시아 함대를 감시하기 위해서 울릉도와 독도에 일본 본토와 연결된 전산망을 설치하는 동시에 망루를 세웠습니다. 일본 군부는 원활한 전쟁 수행을 위해서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편입시킬 것을 주장하였고요. 일본 정부에서는 시네마현 고시 40호를 통해서 독도를 일방적으로 일본 영토에 편입시킵니다. 이 불법 편입 사실을 러일 전쟁이 끝나고 일본의 통감 정치가 확립된 후에야 우리 정부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즉 일본에서는 시네마현 고지를 통해서 독도를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결국 법적 효력이 전혀 없는 것이고 그 자체가 고시로 존재하지 않은 회람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첫째, 독도는 당시 주인 없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독도는 대한제국 당시에 울릉도의 관할구역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요. 더구나 일본 내무성은 러일 전쟁이 종결되기 전에 독도를 편입시키는 것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저항으로 쉽지 않을 것이며 열강에게 일본이 한국 병탄에 야심이 있지 않은가라는 의심을 갖게 할 위험이 있다고 영토 편입을 반대했습니다. 즉 당시 영토 편입 당사자인 일본은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였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독도의 영토 편입은 국제법상으로 불법적인 일이었습니다. 둘째, 선점의 경우 무주 지역을 자국의 영역에 편입한다라는 사실을 국내에 공표하게 되어 있는데 일본은 그러한 절차를 편법으로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편입 사실을 철저하게 비밀에 붙였습니다. 한편 현재 이 고시의 원본은 유일하게 시마네현 청에 단 한 장이 보관되어 있는데 이 문건은 1905년 2월 22일 당시 시마네현에서 발견되었던 시마네현령이나 시마네현 훈령 어디에도 수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 자체에서 발간했던 현령이나 현의 훈령 그 어디에도 그 내용이 없다라는 거죠. 더구나 이 문건에는 회람이라는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이로써 일본이 내세우는 시마네현 고시 40호는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그런 고시 알려주는 문구가 아니라 관계자 몇몇이 돌려본 회람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일본의 합법성 주장과는 달리 당시 독도 영토 편입이라는 것은 극비리에 진행되어야 했던 명백한 침탈이었다라는 사실을 짐작해 볼 수 있죠. 독도는 러일 전쟁 중 일본 제국의 확장 과정에서 불법 침탈이 되었으며 독도의 침탈은 한반도 침탈의 시작이었습니다. 일본의 억지와는 반대로 시마네현 고시 40호는 오히려 역사의 진실을 밝혀주는 자료가 될 뿐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자세. 독도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은 일관적입니다. 물론 대통령에 따라서는 조금 강한 어조로 대응하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논조는 굳이 일본의 바람대로 독도를 국제적인 이슈로 키울 필요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또한 바람직한 방법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2005년부터 마산시, 현재의 창원시에서는 오히려 대마도의 날을 제정해서 오히려 대마도도 우리 땅이다 라는 사실을 공표하기도 했습니다. 대마도의 날 조례에는 대마도가 우리 영토임을 대내외에
각인시키고 영유권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조선조 세종 때 이종무 장군이 대마도 정보를 위해 마산포를 출발한 6월 19일을 대마도의 날로 정한다. 대마도가 한국 땅이라는 역사적 증거가 있으므로 대마도가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노력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5년에도 창원시는 제21회 대마도의 날 기념식을 열기까지도 했죠. 지난 12월 9일 대통령실 역시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면서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의 관련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고요.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국민들은 오랜만에 시원한 소식들을 들은 거죠. 언제나 소극적인 모습으로 대처하던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럽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우리는 이 문제를 국제법정에까지 끌고 가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 것을 가지고 법정에 가서 우리 것이다라고 증명해야 합니까? 우선 이러한 기본적인 방침 아래서 일본의 망언과 만행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정부와 우리 국민이 힘을 합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한편 시민단체와 학계에서는 법정 싸움으로 이어졌을 경우를 대비해서 독도가 우리 땅임을 확실하게 입증하는 자료와 이론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국제법정에서 이것을 가지고 시비비비를 가리게 되었을 때 이번에야말로 확실하게 독도가 우리 땅이다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다시는 독도 문제를 가지고 일본이 이러쿵 저러쿵 하지 못하도록 세기를 박아야겠죠. 일본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냄비 근성이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한 번에 온 국민들이 들끓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잊어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일본의 그러한 기대를 꺾어 주어야 합니다. 이 독도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될 때까지 우리는 독도에게 끊임없는 애정과 관심을 보임으로써 우리의 의지가 결코 약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다시는 일본이 이러한 망발을 입에 담지 못하도록 따끔한 본보기를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